19쪽부터 답이요. 1번 14, 2번 4, 3번 4, 4번 1, 5번 1, 6번 5, 7번 3, 8번 1, 9번 3, 10번 3. 넘어가서 1번에 가는 몰, 1번에 나는 아보가드로수, 2번 4, 3번 3, 4번 질소 1몰, 수소 3몰. 1대 3으로 결합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6번 4, 7번 1, 8번 64, 32, 46. 9번 1, 10번 3, 11번 다가나, 12번 3, 13번 4, 14번 0.1몰, 16g, 1몰, 그리고 3.01 곱하기 10의 23제곱계 0.5몰이니까요. 15번 5, 16번 1, 17번 30리터, 18번 4, 19번 이거 뭐냐? 내가 뭐라 써놨냐? 잠깐만. 디귿은 곤란. 디귿은 잠깐만 답을 안 써놨어. 빨리 풀어지지가 않아. 여기 있나? 여기도 없네. 빨리 풀어야겠네. 잠깐만. 1g이 들어있는 기체의 총 원자수는 이랬어. 얘네 분자량이 X2는 2고, 맞죠? YX4는 16이고, Z는 4죠? 그러면 1몰이 가는 2g, 나는 16g. 에이, 어디 갔어? 나는 16g, 그 다음 다는 4g이니까 1g당 분자의 몰수는 분자요. 2,16,4. 2분의 1몰, 16분의 1몰, 4분의 1몰이죠. 근데 여기서는 원자수지. X2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원자의 몰수는 여기다가 곱하기 2요. 얘는 YX4니까 곱하기 5요. Z는 곱하기 1이요. 이렇게요. 그래서 원자의 몰수를 물어봤으니까 가는 1몰, 나는 16분의 5몰, 다는 4분의 1몰. 그래서 제일 큰 건 누구다? 가가 제일 크다. 그래서 디귿 틀림. 답은 2번. 네. 14번에 1번. 저 5몰이죠. 내가 1몰이라고 했어? 0.5몰이요. 네네. 14번에 1번은 0.5몰이야. 우선 거기까지 틀린 거 풀어보시고 질문.
8번. 8번이요. 몇 쪽에 8번이요? 20쪽에 8번. 20쪽에 8번이요.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왔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건조하지 않니? 건조해서 목이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날이 흐린데도. 그래. 이 아직 젊은 세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세포가 늙으면 얼굴이 건조해서 땡겨요. 응, 엄청. 이게 주름을 만든다고 했는데 곤란한데. 자, 20쪽에 8번이요. 같이 한번 볼게요. 20쪽에 8번이요. 아, 이거. 자, 20도씨 일기압입니다. 온도가 같고 압력이 같아요. 그러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몰수가 들어있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얘가 온도 압력이 같고 기체인데다가 같은 부피의 용기에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가 속에 얘들아 1몰이 들어있으면 나 속에도 1몰이 들어있는 거죠. 그지? 0.5몰이면 쟤도 0.5몰이고 같은 몰수가 들어있어요. NH3와 CO2의 몰수가 같다. NH3와 CO2의 몰수가 같다. 몰수는 분자수라고 해도 되죠.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합니다. 이랬어. 자, 그러면 분자량은 얘들아 분자량은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17이고요. CO2는 44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맞아요. 자, 그 다음 분자수는 둘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래서 디귿 틀려요. 자, 그 다음 밀도 볼게요. 얘들아 밀도가 뭐 분의 뭐였어? 부피 분의 질량. 이런 식으로 중학교 지식이 필요해. 밀도의 의미는 부피 분의 질량이야. 그럼 얘들아 선생님 봐봐. 1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몰의 부피 분의 1몰의 질량이 밀도겠죠? 선생님 1몰 아닐 수도 있잖아요. 0.5몰 부피 분의 0.5몰 질량 이러면 어차피 비율은 똑같으니까요. 자, 1몰의 부피가 같지. 요거 일정하지? 네. 요거 일정해. 만약에 이 0도씨 일기압이었으면 22.4리터로 같으니까. 근데 1몰 질량은 우리 뭐에다가 그램 붙인 게 1몰 질량이야? 분자량에 그램 붙인 거. 괜찮아. 할아버지 같지 않아 자꾸. 콕콕 기침하고 마르기 침하고. 자, 분자량에 그램 붙인 게 1몰 질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밀도는 기체의 밀도는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에 비례한다.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뜨거워. 자,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근데 여기서 분자량이 얘는 17이고 쟤는 44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더 커요. 그래서 니은이 틀려요. 자, 우리 요거 앞에다가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앞에 내가 빠뜨린 게 있어. 여기요. 15쪽에 맨 밑에 줄 안 썼어. 이거 나중에 하려고 남겨놓고 잊어버렸어. 자, 기체의 밀도는 얘들아 기체에만 해당하는 얘기야. 기체의 밀도는 기체 1몰 부피분의 기체 1몰의 질량이니까 0도씨 일기압에서 22.4리터 분의 분자량이죠. 맞지? 그래서 기체의 밀도는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에 비례한다. 그럼 얘들아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 뭐야? 질소 N2 분자량 28. 2등으로 많은 애 누구야?
O2 산소 분자량 32. 얘네들의 비율이 한 4대1 정도로 섞여 있거든. 얘네가. 자,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잖아요. 얘네 둘이 합치면 전체 공기의 99%를 차지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분자량 얼마죠? 44죠. 그러니까 얘네 공기의 밀도에 비해서 이산화탄소의 밀도가 크지.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된 날숨이 들어있는 풍선은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야. 밀도가 얘가 더 크니까. 뭐 그런 것도 비교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N2가 28이고 O2가 30이고 얘네 둘이 공기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있죠? 집에 가스레인지 난방하는 거. 자, 요 도시가스를 우리가 LNG라고 하는데요. LNG의 주 성분은 메테인입니다. CH4. 얘는 분자량이 16이야. 그럼 얘는 유출되면 바닥으로 가라앉아 공중으로 떠. 공중으로 뜨니까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시면 돼요. 근데 부탄가스 있죠? 부탄가스는 뷰테인이라는 기체를 내가 통에다가 압축해서 넣은 건데요. 뷰테인은 C4H10이거든. 그럼 얘는 분자량이 58이야. 그럼 얘는 유출되면 바닥으로 가라앉겠지. 이런 경우에는 문을 열고 쓸어내는 것처럼 내보내야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저기 질소랑 산소가 제일 많은데 근데 28, 32니까 합치면 안 되지. 평균 내야지. 그래서 평균 하면 30에서 30, 딱 30 아니에요. 28짜리가 100개 중에 78%고요. 32짜리가 100개 중에 21%를 차지하고 있거든. 요 정도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28에 가깝게 나오겠죠. 그죠? 30보다 작게 나오겠지. 29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30보단 작게 나오겠죠. 반반이면 30이고. 그래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 분자량이 큰 기체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요거보다 분자량이 작은 기체는 위로 뜨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문제 뒤에 푼 것 중에서 질문. (23쪽에) 16번 16번 17번 늘 질문하는 문제여서 이렇게 풀려 있네요. 자, 얘 한번 볼게요. T도씨 일기압이야. T도가 몇 도인지는 안 나와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T도씨 일기압에서 근데 문제에서 얘 보실래요? 암모니아가 8.5g이다. 그럼 우린 얘를 보자마자 얘가 몇 몰인지를 계산하고 싶어야 돼. 암모니아의 분자량이 17이거든. 그래서 8.5를 17로 나눠보시면 몇 몰? 0.5몰이죠. 암모니아 기체가 0.5몰 들어있고요. 이때 부피가 15리터야. 그럼 얘를 먼저 풀 수 있어요. 얘를. NH3 8.5g은 0.5몰이고 부피가 15리터이므로 암모니아 1몰의 부피는 얼마이다? 30리터이다. 그럼 얘들아, T도씨 일기압에서 모든 기체 1몰은 다 30리터란 얘기죠. 네, T도씨 일기압에서 이 조건에서 모든 기체는 1몰을 가져왔을 때 부피가 30리터입니다. 라고 미리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T도씨 일기압에서 실린더에 들어있는, 자, 요 실린더에는 지금 암모니아가 0.5몰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H원자수, 이 속에 들어있는 H원자수를 구하래요. NH3랑 H가 3개씩 들어있죠. 그러니까 곱하기 3 해주셔야죠. 수소 원자는 몇 몰 들어있는 상태? 네, 1.5몰 들어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더러 지금 뭐 찾으라는 거야? 1.5몰인 애를 찾으라는 거야. 1.5몰을 찾아보세요. 자, 가봅시다. 기억 H2 45리터예요. 우리 전부 다 T도씨 일기압입니다.
30으로 나눠주세요. 2번. 네, 1.5몰이요. 네. H2가 1.5몰이요. 수소 분자수 물어봤으니까 정답. 기억 맞음. N2 42g은 몇 몰인지 구해야 돼. 얘도 28로 나눠야지. 네. 선생님 쟤는 왜 30으로 나누고 얘는 왜 28로 나눠요? 자, 1몰 부피가 30리터니까 30으로 나눈 거고요. N2 1몰 질량이 28g이니까 28로 나눈 거예요. 그럼 여기에 N2가 1.5몰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고르면 돼, 안 돼? 질소 원자수거든. 얘 원자거든.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에? 2를 해서 3몰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고르시면 안 돼요. 다음 N2H4 1.5몰에 들어있는 총 원자의 개수야.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해야 돼? 6이요. 맞아요. 그러면 9몰이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네요. 그래서 1번. 또 0. 여기까지 푼 것 중에서 질문. 잘 모르겠는 거 질문. 다 넘어가도 됩니까? 14번. 14번. 23쪽 14번. 네. 자, 0도씨 1기압에서 O2가 11.2L 있어. 그럼 얘들아 0도씨 1기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1몰 부피 외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줘. 얘를 22.4로 나눠보면 돼. 자, 그래서 O2가 몇 몰? 0.5몰. O2 0.5몰. 자, O2 0.5몰이 몇 g이냐고 물어본 거야. 여러분, O2 분자량 얼마입니까? 32. 그러면 이 얘기는 O2 1몰의 질량이 32g이에요. 이 뜻이죠. 맞지? 근데 0.5몰 있대잖아.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32를 하셔서 16g. 네. 요 0.5몰을 구하고 여기서 이제 번져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O 원자는 몇 몰? O2 한 개당 O가 몇 개씩? 2개씩. 그럼 0.5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O2가 0.5몰이면 O는 1몰. 자, 그 다음 O2 분자의 개수는 0.5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3.01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이렇게요. 또 다른 문제요. 7번 이은 7번의 니은은 어디 7번이요? 21. 21쪽? 7번의 니은은 탄소를 내가 12로 쓰기로 했잖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24로 바꾼다고 해서 탄소를 저울에 올렸더니 아까보다 2배 무거워졌어요가 아니지. 얘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걔를 12로 쓰던 걸 24로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 값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거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화학 반응식 갑시다. 화학 반응식. 27쪽. 1번 X, 2번 O, 3번 X, 4번 212, 5번 0.5몰, 6번 16g, 7번 2분의 1, 그리고 분자량, 뭐 아니면 C1몰의 질량, 이렇게요. 이렇게. 분자량에 그램 붙인 걸 곱해주거나 아니면 C1몰 질량을 곱해주거나. 그 다음 8번 요거 두 개의 X2와 Y2가 만나서 두 개의 X2Y가 되는데요. 상태 표시도 같이 해주세요.
얘네 기체니까 지지지 해주시면 됩니다. 상태 표시도 같이 해주세요. 자, 9번 2.4리터 3.6g 2.4리터 3.6g 11번 1.5 1 3 11.2 12번 남아있는 기체는요. A2 7.5리터 생성된 기체는 AB2 15리터 거기서 틀린 거 한번 풀어보시죠. 다 되셨나요? 질문 없으십니까? 아직 풀고 계십니다. 조금만. 12번이요. 몇 번? 12번. 12번이요. 12번. 얘들아, 몰수비는 부피비이기도 하지. 기체에서. 요거는 그 중3에서 배우는 기체 반응 법칙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기체 반응 법칙이 사실은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일단 A2랑 B2가 만나서 AB2가 되는데요. 얘들아, 만약에 저렇게 그림을 안 줘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 A2 기체랑 B2 기체랑 만나서 AB2가 됩니다. AB2 맞냐? 제가 됩니다. 이렇게만 줬어. 그러면 계수 맞추실 수 있죠? 응. 여기다가 2를 붙이고 얘도 2를 붙이고 맞지? 그럼 얘네가 1대 2대 2로 반응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 반응하면 얘 분자가 1몰 반응하면 얘는 2몰 반응하고 제가 2몰 생겨요. 이런 뜻이야. 그럼 얘가 22.4리터 반응하면 44.8리터 반응하고 만들어진 게 44.8리터예요. 이 뜻이잖아. 부피비도 1대 2대 2인 거야. 부피비도 1대 2대 2예요. 자, 개수비가 몰수비고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반응 전에 15리터, 15리터 넣었다 그랬죠. 반응 전 15리터. 얘도 15리터. 요렇게 넣었어요. 자, 누가 남을까요? 1대 2니까 A2가 남겠죠. 얼마 반응할 거야? 7.5만. 7.5리터 반응해서 사라질 거야. B2는 15리터 다 반응해서 다 사라질 거야. AB2는 몇 리터 생겨?
15리터 생겨. 이거 질량 아니니까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응 후에는 A2가 몇 리터 남아있고 7.5리터 남아있고 B2는 반응 끝났고 AB2가 몇 리터 생성되었다. 15리터 생성되었다. 이렇게요. 또 다른 문제요. 넘어갈까요? 자, 30쪽이죠. 그 다음에 30쪽 112 1211 여기 띄워놨어. 112 1211 되셨나요? 2번 5 3번 3 4번 X2랑 Y2 두 개가 만나서 두 개의 XY2를 만들어요. 5번 그드르 6번 5 7번 0.1g 8번 20ml 9번 5 10번 56g 10번 56g 11번 1 12번 4 13번 3 14번도 3 15번 3.36리터 16번 3 17번 3 거기까지. 너네 축구 봤어? 아씨 나 출근해야 돼서 못 봤는데 내가 안 보면 꿀잼이고 안 봐서 모르는데 막 짤로 봤어? 인터넷으로 보니까 어. 다 손흥민 프리킥 봤어? 네. 진짜 쫄지? 추가 시간에 1분 남았는데 어. 아니 앞으로 축구는 90분부터 보면 되겠어. 욕 엄청 하던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조기성이 지금 욕바지야. 근데 솔직히 2m 선수랑 해서 공중골 33%만 해도 대단해. 그럼. 그리고 원래 아시안컵이 아시아 나라들이 키가 작으니까 그쪽 빼고는 호주랑 뭐 이런 데 빼고는 호주는 아시아가 아닌데 그냥 낑겨서 하는 거잖아요. 대륙이 대륙이 그 대륙에 나라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걔네 말고는 그러니까 조규성을 데려갔겠지. 한참 욕먹다가 뭐 하나 했잖아 저번에.
그때 중에 키가 제일 커요. 스트라이커 중에 최근에는 그렇게 키 큰 스트라이커가 없어. 옛날에 김신욱 알지? 김신욱. 김신욱 거의 거인이거든. 그래서 골대 앞에서 그냥 어정어정 하다가 헤딩으로 골 넣고 그런 선수들이 꼭 하나씩 있는데 아 내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거든. 아 근데 수요일 날 중결승한데 새벽에 12시에 한대. 김민재. 응. 8번 다른 거예요. 8번 20ml. 8번 8번이요. 이거 아까 그거랑 똑같은디. 방금 했던 건디. 15, 15 넣으면 쌤 써볼게. 아, 자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15ml, 15ml 넣으면 1대 3이니까 H2가 다 반응하고 M2가 5ml만 반응하겠죠. 맞지? 여기까지 돼? 그럼 N2가 남지. 10ml 남고 NH3가 10ml 생길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는 하고 물어봤어. 그럼 남은 거랑 만들어진 거 합쳐야 되죠. 그래서 20ml야. N2가 10ml 남았고 NH3가 10ml 생성되었기 때문에 반응 후의 전체 부피는 20ml야. NH3가 네. 두 개인데 이제 12로 나눠. 뭐라고? NH3가 두 개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 반응하면 얘가 3개 반응해요잖아. 네. 그래서 얘가 5ml 반응하면 얘는 몇 ml 반응한다? 15ml 반응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때 몇 개 생겨? 2개 생기는 거죠. 그래서 5와 15가 반응하니까 얼마 만들어져? 10이요. 더하면 안 된다니까요. 부피는 더하는 게 아니에요. 1대 3대 2의 비율이에요. 네, 질량 보존 법칙이야. 얘는 부피는 보존되지 않아요. 기체 분자의 개수가 하나, 3개 반응해가지고 2개로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얘 5ml, 10ml, 15ml 반응하면 얘는 5ml의 2배인 10ml가 생성되는 거죠. 12번. 12번이요. 네. 자, 에탄올이 연소하여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면 자, 얘네 기억 봐봐. 생성물의 반응 부피비는 CO2 대 H2O가 2대 3이다 이랬는데 얘가 기체고 아, 얘는 액체잖아요. 그래서 얘가 기체면 답이 되는데 얘가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2대 3이라고 할 수 없어요. 4번이죠. 네, 맞아요. 그럼 해결되셨죠? 네. 또 다른 거 질문이요.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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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X2랑 Y2가 만나서 가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A와 B는 반응 개수입니다. 이랬고요. 얘들아, 반응 개수를 쓸 때 선생님 봐봐. 몇 대 몇으로 반응해서 몇 개 만들어요를 쓰는 거지. 그지? 얘가 몇 개 반응했어? X2가 4개 반응했죠? Y2는 몇 개 반응했어? 2개만 반응한 거야. Y2는 2개만 반응한 거야. 그래서 여기 Y2가 예쁘게 그려져 있는 요 2개는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럼 얘네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2지. 그래서 개수를 맞춰보면 여기다가 2대 아이고 2대 1대 2고요. 가는 y 하나에 x가 2개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가의 분자식은 x2y 해주시면 됩니다. 뭐 y x2인지 뭐 x2y인지 그건 우리 알 수 없고 일단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 A와 B는 2와 2니까 1번 맞고요. 가의 분자식은 x2y이다 맞고요. 자, 질량 B가 2대 1입니까? 질량 B가? x2, y2는 반응
몰수비가 2대 1이지. 반응하는 분자수 비도 2대 1이지. 그리고 얘네 기체니까 무슨 비도 2대 1이야. 부피비, 밀리리터, 리터도 2대 1이야. 근데 질량은 쌤 봐봐. 얘의 원자량, 분자량이 얼마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얘의 원자량이 똑같아야 이게 2대 1이 나오죠. 1 곱하기 8, 1 곱하기 4 그래야 2대 1이 나오죠. 근데 x와 y가 서로 다른 원자이기 때문에 원자량이 같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질량비는 여기서 알 수 없음이에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해결되셨을까요? 네. 15번이랑 16번. 15번, 16번. 답이요? 네. 15번 3.36리터. 네. 16번 3번. 이 정답 3이죠. 오! 그러네. 답이 다 333이네. 주간식 되게 주간식. 주간식도 심지어 3이 많아. 3 귀신이 붙었군. 높은 것 중에서 질문. 자, 없으시면 우리 간단하게 시험을 볼까요? 아, 하이탑도 있구나. 하이탑. 하이탑. 100쪽, 101쪽이죠? 네. 네. 풍어 중에서 잘 모르겠는 거. 8번. 8번에 2번. 오케이. 자, CH4 1몰이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O2의 분자수는 이랬어. 자, 얘네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1대 2죠. 그럼 O2가 몇 몰? 2몰. 2몰이 몇 개? 네. 아보가드로수를 곱해주시면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요거예요. 네. 뭔가 또 뭘 잘못 봤구나. 9번이요. 몇 번? 9번이요. 9번이야. 9번이야. 어우씨, 9번 길어. 9번 길어. 자, 화학 반응식을 써봤어요. 아니요. 연소가 물질이 뭐랑 반응하는 게 연소야? O2. 그럼 뭐가 생성되는지는 어떻게 알아? 완전 연소 됐다고 했어. 완전 연소는 산소가 충분할 때 반응하는 거니까 이 탄소가 완전 연소하면 뭐 생겨? 네, CO2. 그럼 H가 연소하면 뭐 생겨? 물. 산소는 여기 들어있겠죠. 끝. 그래서 CO2와 H2O가 생깁니다. 예요. 그래서 완전 연소 반응이다. 탄소화합물, 특히 수소와 산소만 붙어있는 탄소화합물 혹은 수소만 붙어있는 탄소화합물 이런 애들을 완전 연소시키시면 CO2와 H2O가 생겨요. 그럼 반응식을 썼으면 개수를 맞출 수 있죠. 그죠? 개수를 맞추면 밑에 보기도 계산이 되실 거예요. 완전 연수는 연소를 했을 때 기체가 아니요? 얘가 불완전 연소를 하잖아. 그러면 이 C 때문에 CO2뿐만 아니라 CO2도 생기고 그름 C도 생겨. 이런 게 불완전 연소야. 산소가 부족하니까 자꾸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근데 완전 연소가 되면 탄소가 연소한 결과 CO2만 생겨요. 이게 완전 연소예요. 그래서 탄소 때문에 CO2가 생기고 H 때문에 H2O 물이 생깁니다. 완전 연소 결과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불완전 연소를 한다고 과산화수소가 불완전 연소는 그래서 안 나와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걔가 몇 개 생기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거든요. 여기서 완전 연소라고 주는 이유는 얘를 완전 연소 안 하고 그냥 연소 반응입니다 이러면 따질 수 있거든. 불완전 연소에서 CO 가 생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완전 연소라고 주는 거고요. 일반적인 연소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 H2O가 리퀴드인지 가스인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상태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상태는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해결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27g, 2분의 1몰, 그리고 O2는 3몰이니까 67.2리터. 또 다른 문제요. 다 되셨나요? 자, 볼까요? 네. 덮어보세요. 그러면 숙제보다 쉬워요. 바꿔보세요. 바꿔보세요. 자, 1번.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음을 이용한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개수 맞추는 거죠. 기체인 경우에 개수비가 질량비와 같다. 질량비 아니고 뭐와 같다고? 부피, 리터, X. 1몰이 반응하면 H2O도 1몰이 생성된다. 맞죠? OXO입니다. 2번 개수를 맞춰보아요. 1, 2, 2요. 그 다음에 4, 3, 2요. 1, 2, 1, 1. 3번 양적 관계가 1대 3대 2일 때 다 고르세요. 몰비, 분자수비, 질량비 아니고 기체의 부피비. 자, 4번. 일산화탄소와 산소를 각각 1몰씩 반응을 시키면 자, 얘랑 1몰씩 반응을 시키면 누가 남을까? O2가 남겠죠. 그러면 1몰 0.5몰 반응하고 CO2도 몇 몰 생긴다? 1몰 생긴다. 산소 1리터를 충분한 양의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시켜. 그러면 산소 1리터가 모두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2리터 생긴다. 맞죠? 10g과 5g이 완전히 반응한다. 얘들아, 2대 1이 질량비야? 질량비 아니에요. X예요. 반응물의 전체 질량은 생성물의 전체 질량보다 크다. 이거 X예요. 뭐가 맞는데요? 같다. 질량 보존 법칙. 5번. 방금 봤던 에탄올의 연소 반응이네요. 자, 22.4에 해당합니다. 물질의 양을 고르세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1몰 생겼어. 얘가 1몰 생겼어. 그러면 얘들아, 물은 몇 몰 생길까? 1.5몰 생기겠죠? 그죠? 그럼 얘는 몇 몰 반응했을까? 0.5몰. 그럼 얘는 몇 몰 반응했을까? 1.5몰. 이렇게 반응했겠지. 1대 3대 2대 3이니까. 자, 반응한 에탄올의 질량은요. C2H5OH가 0.5몰 반응했는데 얘 분자량 얼마야? 46이요. 그럼 곱하기 0.5 해야죠. 그래서 몇 그램? 23g. 다음 반응한 산소 기체는 자, O2는 1.5몰 반응했거든. 근데 얘네 지금 기체 1몰 부피가 22.4라 그랬잖아. 여기다가 곱하기 22.4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몇 리터?
33.6리터. 다음 물 분자의 개수는요. 자, H2O는 1.5몰 생성됩니다. 곱하기 아보가드로 넘버 3.0 6.02 18.3이 어디서 나온 거야? 1. 잠깐만. 9.03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이요. 하이탑에서 106쪽이요. 얘들아, 농도 우리 니네 알고 있는 농도 뭐 있어? 무슨 농도밖에 없어? 소금물. 맞아.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그지? 자, 일단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하세요. 하이탑이 좀 쓸데없이 내용이 많아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골고루 섞이는 걸 우리가 용해라고 불러. 근데 용매가 물이면 수용액이라고 부르죠. 그럼 용매가 에탄올이면 뭐라고 부르는 거야? 애용액은 이상하잖아. 에탄올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뭐 나프탈렌, 에탄올 용액 이런 식으로 나프탈렌이 에탄올에 녹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용액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균일온한 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을 용액이라고 부르고 황산구리가 물에 녹으면 황산구리 수용액이 되는데 이때 얘는 용해도 일어나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석출도 일어날 수 있다. 용해와 석출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잘 녹았어. 녹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이것도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고 넘어가세요. 원래 화학에서 용액의 그 넓은 범위는요. 균일온합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체도 황동은 구리와 아연을 잘 섞어 놓은 거거든. 10원짜리 동전이야. 10원짜리 요즘 거는 구리가 좀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색깔이 좀 붉으스름한데 옛날 10원짜리 알아요? 훨씬 더 노랗죠. 그런 애들이야. 자, 그런 애들인데 어쨌든 골고루 섞여서 뭐가 어떻게 섞였는지 구별이 안 되잖아. 이런 고체 상태도 우리 용액이라고 불러요. 우리 용액이라고 하면 소금물만 생각하는데 고체 용액도 있습니다. 자, 액체가 용매인 용액도 있고요. 그리고 공기처럼 기체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경우에도 넓은 범위에서는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요런 애들 있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 보시고 뒤로 가보실까요? 자, 여기는 나중에 뒤에서 할 거야. 근데 한번 읽어만 볼게. 이것도 원래 화원의 내용은 아닙니다. 얘들아, 물과 에탄올이 잘 섞여서 용액을 형성하는데 물과 벤젠은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용액이 만들어지지 않고 밀도가 다르니까 층으로 분리가 되거든. 그럼 어떤 애들은 잘 섞이고 어떤 애들은 잘 안 섞이는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봐봐.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서로 당기는 힘이 있죠. 그죠? 설탕 분자와 설탕 분자도 당기는 힘이 있어. 근데 물과 설탕이 당기는 힘도 있어. 그지? 그러면 물과 물이 당기는 힘과 설탕과 설탕이 당기는 힘이 있다고 했을 때, 지들끼리 있을 때 얘네를 섞으면 물과 설탕이 서로 당기잖아요. 근데 물과 설탕이 당기는 힘이 약해. 그럼 얘는 잘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물은 물끼리 있고 설탕은 설탕끼리 있으려고 하죠. 적어도 물 당기는 힘과 물 설탕 당기는 힘이 비슷해야 섞이겠죠. 그죠? 물 당기는 힘이 너무 세. 그러면 설탕이 여기 끼어 들어와서 얘네끼리 결합이 잘 안 이루어질 거야. 요 힘 때문에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 써 있어? 용에는 용매, 용질 사이 똑같은 막 단어가 막 계속 나와, 그지? 용매, 용질 인력이 용매끼리의 인력보다 더 크거나 비슷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물과 설탕이 당기는 힘이 세야 물과 물이 당기는 힘을 끊고 그 사이로 끼어 들어올 수 있다고요. 물 당기는 힘이 훨씬 세. 그러면 설탕이 거기에 못 들어오니까 안 섞인다고요. 그러면 네. 쉽게 말하면 약한 자석 두 개가 있는
얘가 물이에요. 보세요. 물과 물이에요. 서로 당기는 힘이에요. 설탕이에요. 이 힘이 세야 얘가 이렇게 섞여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이 사이로 얘가 이렇게 끼어 들어오는 게 가능해진다고요. 근데 물, 설탕의 인력이 약해? 그러면 물 사이의 인력을 끊지 못하니까 그 사이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이런 힘의 균형 때문에 얘네들이 섞이는 애가 있고 잘 섞이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주로 어떤 애들이 잘 녹냐면 얘들아 극성, 무극성은 얘네 되게 웃긴다니까. 극성, 무극성이 3단원에 나왔잖아 우리. 그지? 근데 1단원에 극성이 나오면 이건 도대체 누구더러 이해하라는 건지. 근데 우리 그래서 3단원 먼저 했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온결합과 극성물질은 전기를 띠는 애들은 전기를 띠는 용매와 인력이 작용해서 잘 녹아요. 근데 무극성 물질은요. 얘들아 무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 사이로 들어가기가 어렵겠지. 극성 전기적인 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슷한 무극성에 잘 녹습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 비슷하거나 용매 용질이 더 강할 경우에 용매를 끊고 그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넘어가셔서 이제 우리 농도 배우러 한번 가볼게요. 108쪽에 맨 밑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퍼센트 농도가 있어요. 체크. 퍼센트 농도가 있어요. 자,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이거 우리 백분율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우리 퍼센트 농도를 질량 백분율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 질량분의 질량, 그리고 백분율이니까 100g당 몇 g이란 뜻입니다. 물분의 소금 아니고 소금을 분의 소금인 거 아시죠?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퍼센트 농도는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해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해요. 화학에서는 안 쓴다는 얘기예요. 화학에서 왜 안 쓰냐면 똑같은 그램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다르지. 입자수로 표현이 안 돼. 똑같이 포도당을 물에 뭐 10g 녹인 거랑 요소를 10g 녹여서 근데 요소 분자랑 포도당 분자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포도당 분자, 요소 분자의 개수가 다르게 들어있잖아요. 그 개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화학에선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그램분의 그램이죠. 질량분의 질량이지. 질량은 얘들아 온도 압력에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온도가 높아지면 질량이 변해? 물 100g이 온도가 높아지니까 101g 되는 거야? 부피는 변하는데 질량은 안 변하잖아. 심지어 달에 가도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질량 백분율 퍼센트 농도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온도 압력이 변해도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온도와 압력이 변해도 퍼센트는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뒤로 갈게요. 109쪽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제 새로 배울 내용은 몰농도 되겠습니다. 몰농도. 자, 몰농도의 정의는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지금 추워서 괜찮아? 살짝 추워? 약간 히터를 틀었다가 이게 또 켜놓으니까 또 깝깝해가지고. 자, 용액 1리터 속에 몇 몰이 녹아있니? 인 거고요. 그래서 몰농도의 정의는요. 자, 여기다가 체크해 주세요. 용액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1리터당 몇 몰을 나타냅니다. 단위는 지금 여기다 한번 써볼게. 단위는요. 그냥 구경 한번 해봐.
2리터 안에 4몰이 녹아 있어요. 그럼 얘 몰농도 얼마? 2몰, 칠판 봐봐. 2몰 퍼 리터죠. 그지? 이 단위가 의미하는 게 1리터당 2몰이에요. 이 뜻인 거잖아. 우리 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크잖아요. 1초당 몇 미터를 갑니까? 이 뜻인 거잖아. 그지? 단위를 보면 뜻을 알 수 있거든요. 1리터당 몇 몰 이거야.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귀찮은 거죠. 그래서 이 몰 퍼 리터를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요. 그냥 2몰농도 이렇게 쓰기로 했어. 읽으실 때는 2M 이렇게 읽으면 안 돼. 2몰농도 해주셔야 됩니다. 읽을 땐 몰농도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몰 퍼 리터입니다. 단위는 몰 퍼 리터 또는 몰농도를 사용하면 된다. 그럼 얘들아 선생님 봐봐. 0.1 몰농도 이거 무슨 뜻이야? 1리터 안에 몇 몰로가 있다? 0.1몰이노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0.1 몰농도짜리를 내가 2리터 가져왔어. 그럼 이 속에 용질은 몇 몰 들어있을까요? 0.0. 맞아. 아니야. 0.1 몰 들어있어요. 1리터당이잖아요. 근데 2리터 가져왔으니까 몇 몰로가 있는 거야? 0.2몰로가 있는 거야. 1리터당 0.1몰이란 얘기니까 2리터면 2배 많이 들어있겠지. 이렇게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몰농도는요. 부피가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몰농도가 감소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몰농도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용액을 제조했다. 그러면 그 용액에다가 제조할 당시의 온도를 적어놔야 돼. 그 온도에서 그 몰농도라는 뜻이거든. 자, 그럼 방금 했던 거 얘들아 몰농도가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잖아요. 그럼 나더러 용질의 몰수를 계산하세요. 그럼 뭐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 몰농도 곱하기 부피 해주면 용질의 몰수가 나오죠. 그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풀어 써놓은 것 뿐이에요.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봐봐. 나한테 용액을 제조하라고 했어. 0.1 몰농도 NaOH 이거 진짜 수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수용액을 1리터 제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얘들아 NaOH 수산화나트륨인데요. 얘 화학식량은 23 더하기 16 더하기 1이거든요. 그래서 40 되겠습니다. 얘는 몰리큘러 웨이트, 포뮬러 웨이트, 화학식량이 FW가 40입니다. 40이요. 자, 그러면 1리터 제조하라고 했으니까 0.1 몰농도는 1리터에 NaOH 몇 몰이 녹아있는 것? 0.1몰이 녹아있는 것. 맞지? 그럼 NaOH가 가루야, 하얀 가루야. 그럼 얘 0.1몰을 가져다가 1리터 용액을 제조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몇 그램을 가져와야 되는지 계산할 수 있겠지. 몇 그램? 4g을 저울에다 재가지고 1리터 용액을 제조하면 되겠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 1리터 부피 재가지고 1리터면 우리 왜 우유박 하나거든요? 요거 2개만큼이 1리터거든? 그 1리터만큼 물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4g NaOH를 넣어서 녹여요. 이거 돼, 안 돼? 안 되니까 물어봤겠지. 왜 안 될까요? 4g만 빼요. 아니요. 총 리터에. 물 양에서 4g만 빼요. 빼면 안 되죠. 4g을 그러면 물을 966g, 996g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저걸 넣으면 전체 수용량이 1리터가 넘어요. 네. 넘어요. 1리터 물에다가 내가 뭔가 가루를 넣으면 1리터보다 약간 부피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다가 설탕 한 숟가락 넣으면 물 넘치잖아. 컵에 물이 꽉 차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설탕 녹인다고 설탕을 넣으면 물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래서 정확한 부피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 4g의 NaOH를 저울에다 재가지고요. 조그만 비커에다가 물을 조금 넣고 얘를 일단 넣어서 녹여요.
녹여요. 그런 다음에 1리터 표시가 되어 있는 플라스크에 이걸 부어요. 그러면 이 비커 벽면에 4g 중에 일부가 묻어 있겠죠. 그러니까 또 헹궈서 넣어요. 증류수로 헹궈서 넣어요. 그래서 4g이 이 안에 다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럼 요만큼 있겠지. 요만큼. 그지? 그럼 여기다가 물 부어서 1리터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렇게 1리터 용액을 제조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대뜸 물 1리터 닦아줘오고 넣으면 이거 1리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 조금에다가 녹여서 넣고 이게 묻어 있으니까 로스가 생기면 안 되니까 물로 헹궈서 넣은 다음에 물을 1리터 선까지 맞춰서 채우면 1리터 용액에 4g이 녹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기구들을 한번 보실까요? 기구들을 보실까요? 자, 먼저 전자저울이 필요합니다. 자, 이 전자저울에다가 우리 거름종이 깔고, 그지? 거름종이 깔고 여기다가 수산화나트륨을 쓰지 마, 이거는. 4g을 잴 거예요. 그럼 이거 약수깔도 필요하죠, 약수저. 그지? 약수저도 필요하죠. 약수저로 얘를 떠가지고 4g을 잰 다음에요. 요 조그만 비커에다가 얘를 넣어요. 비커에다 넣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물이 조금 들어있고 증류수, 순수한 물을 사용해서요. 증류수가 들어있고 여기에다가 NaOH 4g을 넣어서 녹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걸 요 선이 하나밖에 없는 플라스크거든. 여기에다가 얘를 부어요. 그러면 물 요만큼의 4g의 NaOH가 이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헹궈서 붓고 해준다 그랬어. 자, 그리고 나서 이 표시선이, 자, 얘 이름은 부피 플라스크인데요. 얘 이름은 알아두세요. 얘 부피 플라스크인데 이 부피 플라스크는 선이 하나밖에 없어. 부피를 재는 목적이 아니라 1리터 용액을 만드는 목적이야.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에는 요 선까지 채우면 1리터예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물을 넣으실 건데요. 자, 물 이렇게 콸콸콸 넣다가 흘리지 말고, 그리고 이 근처에 오면 똑똑똑똑 떨어뜨려가지고 선 딱 맞춰줘야 되잖아. 그래서 씻기병을 사용합니다. 이름이 씻기병이에요. 이름 되게 구리지만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미용실에서도 쓰는 건데. 뭔지 알지? 뿜뿜뿜뿜 할 때, 뿜뿜뿜 약 뿌릴 때. 요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증류수를 담아가지고요. 이 증류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근데 네. 저렇게 좋은 게 있는데 포이를 사용하는 게 스포이트로 쓰면 너무 오래 걸려요. 100번 해야 돼. 그 스포이드는 왜 있는 거예요? 스포이트는 조금의 용액을 옮길 때 쓰는 거예요. 얘는 조금씩은 옮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얘는 용액을 빨아들일 수는 없어요. 내가 물을 담아서 물을 넣는 용도지 이걸로 용액을 빨아내서 옮기는 용도는 아니에요. 얘는 뚜껑 열고 물 부어서 넣는 거예요. 왜 우리 고기 굽는데 이런 데 가면 기름 둘러주는 거 있잖아. 볶음밥 할 때. 뭔지 알지? 그런 용도예요. 기름을 빨아들여서 옮기는 게 아니라 뚜껑 열고 기름 넣어서 기름 뿌리는 용도예요. 요걸 사용해요. 그리고 이 식기병을 사용하면 좋은 이유는 우리 아까 여기다 NaOH 요 녹인 거 넣었을 때 여기에도 좀 묻어 있겠죠. 그지? 그래서 이 물로 얘를 이렇게 씻어내는 용도이기도 해요. 맞아요. 표면에 묻어있는 이 벽면 안쪽에 묻어있는 용액을 씻어내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주룩주룩주룩주룩 물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비커로 물을 넣는 것보다 이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죠. 자, 요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플라스크에다가요. 라벨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요. 여기다가. 내가 만들었으니까 0.1 몰롱도 NaOH 수용액 날짜 쓰고 2024년 2월 4일 현재 온도 25도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용액을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표시를 해놓습니다. 되셨죠? 빠밤. 그러면 우리 계산. 근데 이거 되게 내용은 이게 끝이거든. 하지만 어마어마한 계산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계산 문제 하러. 그리고 하이탑이 되게 쓰잘데기 없다 그랬잖아. 요런 게 좀 쓰잘데기 없어. 이거 막 무슨 되게 공식인 것처럼 뭐 대단한 공식인 것처럼 써놨잖아요. 근데 이 공식을 외워서 대입하는 것보다 그냥 문제를 풀면서 해결하는 과정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막 무슨 엄청난 공식 아니니까 문제 풀다 보면 우리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를 오시냐면 노트로 오셔서
33쪽 밑에 예제 쭈루룩 보이시죠? 얘네 풀어주세요. 지금 안 춥지? 아파졌지? 다 하셨습니까? 약간 수학 문제죠? 그지? 자, 1번, 예제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수용액 1리터에 4.0g, NaOH 화학식량 아까 40이라고 드렸죠, 그죠? 그러면 얘는 0.1몰이 녹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리터에 0.1몰이 녹아있어요. 그러면 몇 몰 농도? 0.1몰 농도.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혼합할 거고요. 혼합했더니 500ml, 500ml 합쳐서 몇 리터 됐어? 1리터 됐지?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NaCl이 몇 몰인지 우리 알 수 있죠? 500ml가 몇 리터? 0.5리터. 그러면 0.1몰 농도는 0.5리터에 몇 몰이 녹아 있을 때 우리 NaCl 0.1몰 농도라고 하는 거야. 0.05몰이요. 0.05몰이야. 그죠? 그럼 얘는요. 0.2몰 농도에 0.2 곱하기 0.5 해주시면 되죠. 맞지? 그러면 0.1몰이야. 그래서 1리터에 0.15몰이 들어있는 셈이 됐으니까 0.15몰 농도가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용액을 합치면 이 속에 들어있는 용질이랑 이 속에 들어있는 용질이 그냥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구하셔서 더해 주시면 되고요. 자, 0.1 몰롱도 1리터. 자, 그럼 얘들아 설탕 몇 몰이 필요해? 0.1몰이 필요해. 근데 설탕의 분자량이 342래. 그러니까 곱하기 342. 맞지? 그래서 설탕 몇 그램 필요하다? 34.2g. 설탕 34.2g이면 진짜 산더미만큼. 진짜 많아. 생각보다 엄청 많아. 그래서 막, 10g만 해도 막 이만큼이거든, 소금이. 자, 물에 수산화나트륨 10g을 녹여서, 수산화트륨 10g이래. 그럼 이거 몇 몰? 4분의 1몰. 0.25몰. 그죠? 0.25몰. 수용액 500ml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0.5리터에 0.25몰 녹아 있는 거지. 요거지? 아까 하이탑에서 내가 쓸데없는 식들이라고 했던 게 이런 걸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걸. 그러니까 그 식이 의미가 없어. 그냥 생각해서 풀면 돼. 왜 우리 수학도 좀 그런 거 있잖아. 그지? 막 공식을 변형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냥 문제 안에서 생각하면 다 풀리는 것들 있잖아요. 막 식을 외우느라 괴로워하지 말고 식은 최소한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얘는 그래서 몇 몰롱도? 0.5 몰롱도. 다음 포도당이 90g 녹아 있어요. 얘들아 90g이면 180으로 나눠주면 포도당 몇 몰? 그래서 0.1 몰롱도는 얘도 뭐 부피는 이렇게 바꾸지 말고 몇 리터입니까? 0.5몰의 포도당이 녹아 있다면 이거지? 그래서 포도당 몇 리터? 아니, 수용액 5리터. 식 하나만 외워가지고 거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실게요. 자, 34쪽으로 오셔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 대신에 몰 농도를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보실게요. 100ml에 18g의 포도당이 녹아 있어요. 옆에 보시면 100ml 용액의 요소가 18g 녹아 있어. 이 수용액의 밀도가 같다고 해서 만약에 얘 밀도가 1이면 이거 100g, 100g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 퍼센트로 하면 농도 똑같은 거지. 근데 그 속에 포도당 알갱이와 요소 알갱이가 누가 더 많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 포도당 18g은 몇 몰? 18을 뭘로 나누면 돼? 18을 180으로 나눠보면 몰수 나오잖아요. 포도당 몇 몰? 0.1몰. 요소는요. 18g을 얼마로 나눠보면 돼? 60으로 나눠보면 되지. 자, 그럼 얘는 몇 몰? 0.3몰. 그러니까 똑같이 18g인데 분자의 개수가 요소가 3배 많다는 얘기죠. 분자 개수가, 알갱이가, 요소가 3분의 1배로 가볍기 때문에 똑같은 질량 안에는 요소 알갱이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근데 얘가 몰농도 계산해 볼까요? 0.1리터에 100ml니까 0.1리터잖아. 0.1몰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몰농도는 몇 몰농도? 1몰농도. 그럼 옆에 요소 수용액은 0.1리터에 0.3몰이 녹아 있죠. 입자 개수가 3배로 많아서 3몰농도가 됩니다. 화학에서는 얘랑 질량비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얘랑 개수비로 반응하잖아. 그러니까 양적 관계를 파악하려면 몰농도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까 나왔던 밑에 식기병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끝에가 뾰족하지 않고 그냥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이런 이 삼각대 다리 재질로 돼가지고 이렇게 스트로우처럼 생긴 거 이렇게 오그라진 거 그런 거 꽂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비커에 남아있는 용액을 아까 증류수로 헹궈서 붓는다 그랬잖아요. 증류수로 헹궈서 붓고 할 때도 쓰고 부피 플라스크에 물 넣어서 여기다가 또도도도 맞출 때도 쓰고 이런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35쪽 와보실까요? 예제가 또 있죠. 풀어보시지요. 예제를 풀어서 몰농도의 개념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산화트륨 0.1 몰농도 맨날 나와. 외워줘. 맞아. 계속 나와.
다들 쳤습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1번은 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0.1몰 4g. 다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옆에 문제랑 이어지는 거예요. 500ml 속에 녹아있는 NaOH는 0.5몰이다 이랬는데 아니 1리터에 0.1몰인데 어떻게 500ml에 0.5몰이 될 수가 있어? 그지? 얘는 식을 세워보면 0.1몰 농도 내가 용액을 만든 다음에 반만 가져와도 농도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지? 비율이 같다는 얘기죠. 0.5리터만 가져왔으니까 거기에 몇 몰이 녹아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몇 몰? 0.05몰.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 어떻게 돼? 커져요. 액체가 열팽창하잖아요. 용액의 부피가 커져요. 그러면 몰농도는 어떻게 돼? 감소해요. 그래서 맞아요. 자, 3번에 3번 O야 X야? X야 X. 이거 그렇게 얘기해도 O를 하더라고. 증류수 1리터에다가 얘를 녹이면 용액의 부피가 1리터가 아니라 그랬지. 그지? 증류수 조금에다가 녹인 다음에 다 녹이고 나서 1리터를 채우라 그랬죠. 1리터에다가 두면 1리터가 아니에요. 4번 가봅시다. 자, 4번 조금 고민하셔야 되죠. 내가 이거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여기 지금 200ml 용액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용액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근데 들어있어요. 여기서 조금 뽑아내가지고 물 부어서 아니 이거 아니구나. 얘를 뽑는 게 아니구나. 얘를 뽑는 거죠. 여기서 Y ml를 취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맞죠? 물 부어가지고 0.005 몰농도 와 몰농도 빡 줄어들었네. 200ml Yml에다가 물 부어서 200ml를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지. 그럼 얘는 물 킨 거죠. 그죠? 용액을 물 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진한 거 0.1 몰농도에서 뽑아와가지고 물 부어서 0.005를 만들겠다는 얘기야. 물 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얘를 얼마 뽑아와서 물 키면 저 농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얘들아, 선생님 봐봐. 얘를 A라고 하고요. 얘를 B라고 할게. 그럼 A에 들어있는 NaOH의 몰수와 자, A에 들어있는 0.1 몰농도 Y ml에 들어있는 NaOH 몰수와 여기에다가 물만 부을 거 아닙니까? B에 들어있는 0.005 몰농도 200ml로 완성된 이 속에 들어있는 NaOH의 몰수가 어때야 된다? 얘네 둘이 같아야 돼요. 잠시만요. 줌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갑자기 세션이 만료되었다고 하는 걸까요? 구동도 불편해지고 쓸데없는 걸 만들어 이것들이. AI 컴패니언은 왜 만드지? 생성 AI가 회의를 요약해준대. 요약 안 해도 되는데. 궁금하다. 근데 어떻게 해줄지, 그지? 근데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맞아. 그거 36쪽을 풀어봐요.
자, 1번. 포도당 1몰을 물에 녹여 만든 수용액 2리터. 2리터 안에 1몰이 녹아 있는 거지. 맞지? 2리터 속에 1몰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0.5몰 농도. 0.5리터에 0.5몰이 녹아 있어요. 그러면 1몰 농도. 1리터 속에 자 나누기 180 이거 얼마임? 4분의 1, 0.25몰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0.25몰 농도 되셨나요? 자, 0.1몰 농도 100ml면 0.1리터잖아. 0.1몰 농도 곱하기 0.1리터 그래서 몇 몰? 0.01몰 몰수예요. 자, 2번 0.05몰이죠. 그램으로 바꾸래요. 곱하기 342. 얘를 곱하기 5를 해서 나누기 100을 하지 말고 0.05가 20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20분의 1을 곱해주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얼마요? 17.1g. 다음 34.2g은 0.1몰이죠. 2리터에 342. 두두두두두. 342. 자, 2리터에 0.1몰이니까 0.05몰 농도 할만하지. 자, 요소 18g 녹여있는 수용액 100ml. 100ml면 0.1리터죠. 0.1리터에 요소 18g이면 나누기 60 해보시면 몇 몰? 0.3몰. 그래서 3몰 농도. 용매는 물이다. 용질은 요소다. 용질의 양은 0.3몰이다. 몰농도는 3몰농도이다. 이거 다 맞는데 용질이 감소합니까? 얘는 일정하죠. 요소가 그대로 들어있는데 물만 넣어서 희석하는 거고요. 요소를 빼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얘는 다 계산하지 말고 비율로 보시면 되겠네요. 0.1분의 0.1, 0.2분의 0.2, 0.3분의 0.2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2, 4분의 2, 5분의 3 얘네 중에 제일 큰 거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 1번. 쉽지? 자, 넘겨보시면 우리 37쪽에 우리 요거 한번 해볼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자, 37쪽에 12, 13, 14요.
왜 가랑과 답이 같아요? 뭐라고? 왜 가는 그램이고 나는 그래서 밀도를 줬죠.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요. 계산하셔야 돼요. 일부러 다르게 준 거예요. 해보셨습니까? 자, 계산 편하게 하라고 밀도를 1로 줬어. 그럼 이 100g이 몇 밀리리터인 거야? 100ml인 거야. 그리고 100ml도 100g인 거죠. 자, 10% 요소 수용액인데요. 그러면 얘들아, 얘는 요소가 몇 그램 녹아 있는 거야? 10g. 요소 10g. 물 몇 그램? 90g. 합쳐서 수용액은 100g, 100ml.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옆에 1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0.1리터입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몇 몰로가 있는 거야? 0.1몰. 은 몇 그램? 18g. 그리고 이 100ml는 몇 그램? 수용액 100g. 그럼 이 속에 물은 몇 그램? 82g. 용액 전체 합쳐가지고 100g이니까 물은 82g. 되셨나요? 자, 그러면 12번. 수용액 속의 용액의 질량은 가는 요소 10g, 나는 포도당 18g. 그래서 나가 커요. X.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자, 가는 10%고요. 얘들아, 나는 몇 퍼센트게요? 18%요. 100g에 18g 녹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가 더 커요. X. 수용액의 몰농도는 얘들아, 나는 1몰농도야. 그럼 가는 몇 몰농도인지 여기다가 계산해 볼게. 요소의 분자량은 60이니까 60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요소 10g은 몇 몰? 6분의 1몰. 6분의 1몰. 그럼 몰농도는 가는요.
0.1리터에 6분의 1몰이 녹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6분의 1을 그럼 얘는 이게 0.1이 10분의 1이니까 6분의 10이네요. 3분의 5 몰롱도네요. 가가 나보다 크네요. 네, 그래서 5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정확한 그 정의에다가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뭐든지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뒤로 넘겨보셔서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38쪽에 3번이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A는 얘들아 가에도 10g, 나에도 10g 들어있지. 그지? 얘는 20%니까. 자, 근데 물의 질량이 얘는 90g, 쟤는 40g이죠. 자, 그러면 물의 질량은 가가 나의 2배이다. 90과 40이니까 아니에요. 1번 틀려요. 2번 수용의 액기 속의 A의 질량은 10g과 10g이니까 어때요? 같아요. 10g, 10g이면 몰수도 같겠죠. 그죠? A 분자량은 모르지만 온도의 퍼센트용의 그 퍼센트 농도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물을 50g 넣으면 얘들아 원래 물이 40g이었잖아. 근데 50g 넣으면 용액이 100g 되는 거 아닙니까? 100g에 10g 녹아 있는 거니까 똑같이 몇 퍼센트가 된다? 20%가 된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괜찮지? 또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볼게. 뒤로 넘어가셔서요. 39쪽에요. 자, 10번, 12번 두 개요. 빠르게 다녀오세요. 다 되셨나요? 12번 푸실 때는요. 얘들아 진화황산이 10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황산도 퍼센트 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황산이 98%거든 원래. 응. 그러니까 진화황산 5g 속에 황산이 4.9g 들어있는 거야. 그냥 홍삼을 왜안 쓰지? 얘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황산이 생성되는 그 공장에서 우리가 얘를 합성하잖아. 근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물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서 그 진한 황산은 끈적끈적해요. 네,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산성을 띠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만들어내야 얘가 그 산성을 띠거든. 근데 황산은 진한 황산일 때는 98%면 물이 2g밖에 없는 거잖아. 항상 98g에. 그러니까 얘는 이온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액체에 가까워요. 끈적끈적한 액체. 수용액이라기보다. 투명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보통은 실험실에 갖고 오는 것도 묽은 황산이니까. 물 켜서 가져오니까. 진한 황산은 이런 특징이 있어. 만약에 피부에 닿거나 종이에 떨어뜨리거나 하잖아. 그러면 얘가 종이가 탈수가 돼요. 근데 그 탈수 작용이 얘가 묻어있는 물이 말라요가 아니라 이 종이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잖아. 요걸 다 끊어버려. 이 공유결합을 다 끊고 수소, 산소가 물이 돼서 빠져나와. 피부에서 피부도.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탄소만 남겠죠. 그러니까 얘가 불에 탄 것처럼 시커멓게 변해. 이런 데 떨어지면 여기도 가. 네. 얘가 또 시커멓게 재가 돼요. 그래서 설탕도 설탕에 떨어뜨리면 수소산소를 제거시켜 버리니까 걔도 탄소만 남잖아요. 그래서 숯가루가 되는 거예요. 우와.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사실 만날 일이 없어요. 난 대학교 때 전공을 하면서도 만난 적이 없어요. 있었나? 내가 뭘 후두둑 떨어뜨려서 시커멓게 변했던 기억이 있긴 한데. 근데 묽은 황산도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건지 내가 묽은 황산을 떨어뜨리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실험복에 옷에 도도둑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약간 불탄 것처럼 변하긴 했었거든요. 묽은 황산이었겠죠. 진한 황산을 본 기억이 없으니까. 사람한테 평소에 쏟으면 저 인성 진짜 여기 다 녹화되고 있어. 박제할 거야. 방금. 진짜 집가루 뭐 이렇게 하면 한순간에? 한순간에 그렇게 되진 않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화상을 입은 것처럼. 어. 그러니까 불에 탄 것처럼 변할 수 있죠. 제가 되지만 방금 이 발언은 박가온입니다. 자, 10번 가볼게요. 5g을 증류수에 녹였어. 5g이 몇 몰? 20분이. 왜냐면 얘는 몰농도 구해야 되니까 0.05몰이죠. 근데 이게 지금 0.1 리터 속에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0.5 몰농도네요. X는 0.5. 자, 그 다음 50g Y 곱하기 100 했더니 15%. 그럼 Y는 얼마? 7.5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8이요. 자, 그 다음 옆에 묽은 황산을 만들 건데요. 자, 진한 황산에 물을 넣으면 또 얘가 엄청나게 열이 많이 발생해. 그러면서 막 진한 황산이 튀거든. 위험해. 그러니까 물에다가 진한 황산을 넣는 거야. 조금씩. 자, 증류수를 3분의 1 정도 넣고 500ml 부피 플라스크니까 꽉 채우면 500ml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증류수를 넣고 진한 황산 5g을 넣을 거고요. 증류수를 넣어서 표시선까지 채울 겁니다. 그러면 이 용액의 부피가 몇 밀리리터가 됐다는 얘기? 500ml. 용액이 500ml.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제조한 묽은 황산의 몰농도를 알고 싶어. 그럼 묽은 황산의 몰농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용액 전체 0.5리터고요. 이 속에 들어있는 뭐만 있으면 돼? 황산의 몰수만 있으면 되죠. 근데 네. 어차피 들어가는 건 진한 황산 5g이랑 나머지 증류수밖에 없는데 왜 굳이 증류수는 황산 말했잖아. 황산에다 물 넣으면 튄다고. 씻으려고. 이거 묻으면 큰일 난다고. 자, 황산의 몰수가, 그러니까 얘가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서 물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는데 수증기는 물을 때보다 부피가 1700배 커. 그러니까 약간 끓고 있는 기름에 물 붓는 것처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갑자기 확 이렇게 수증기가 되면서 막 이리저리 튀겠죠. 자, 황산의 몰수를 알려면 나는 황산의 질량을 알면 되고요. 이 황산의 질량을 뭘로 나눠보면 돼? 황산의 분자량으로 나눠보면 이게 황산의 몰수겠지. 그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일단 황산 분자량이 필요해요. 맞음? 네. 근데 뭐가 없어 지금? 황산 질량이 없어. 선생님 이거 5g 쓰면 되잖아요. 그럴 수 없다 그랬죠. 얘가 몇 %인지를 알아야 이 속의 황산이 몇 g인지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진한 항상 98%라 그랬잖아. 그럼 5g 속에 황산이 몇 g 들어있어? 4.9g 들어있어. 이렇게 계산해서 이 4.9를 우리가 분자량으로 나눠야 그게 진짜 황산의 몰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진한 황산의 농도가 필요해요. 근데 묽은 황산의 밀도는 필요해 안 필요해?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묽은 황산의 몰농도를 구했어. 근데 이 몰농도가 0.5리터 분의 몇 몰 이거잖아. 네. 그럼 이 0.5리터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이 과정에서 밀도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퍼센트 농도를 구하라고 했다면 제가 필요할 거예요. 저 500ml가 몇 g인지를 알아야 퍼센트 농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필요한데 여기서는 몰 농도를 구했기 때문에 니은은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푸시려면 이 과정 전체가 이해가 돼야 고를 수 있겠죠. 그죠? 퍼센트 확산은 없어요. 없어요. 네. 만들 수가 없대요. 자, 요거 39쪽까지 얼마 안 남았지? 몇 개 없지? 37에서 39까지. 되게 쬐끔이지? 신나지? 근데 하이탑은 있다, 야. 아, 적어드릴게요. 우리 설 연휴가 지나고 몰농도는 시험을 볼 테니까 몰농도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다 까먹고 오면 안 되는데. 16? 17. 근데 여기 읽다 보면 몰분율 블라블라 막 이런 문제들이 하이탑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옛날에 화투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몰분율은 안 하셔도 돼요. 몰분율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문제는 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세요. 연휴 잘 보내시고 세뱃돈 많이 받아. 선생님은 털리는 입장이야. 우리 조카님이 이제 돈을 아는 것 같아. 선생님은 언제부터 선생님은 언제부터? 돈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세뱃돈 안 주고 안 받는 집안이에요. 그냥 엄마 형제가 11명이어가지고 주고받으면 우리 엄마가 준 돈이 다시 들어오고 여기서 준 돈이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돌고 11명한테 도는 거잖아요. 애들이 막 진짜 한 애들 모이면 한 30명 되니까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그냥 없어요. 세배는 해요. 세배하면 막 5,000원씩은 줬어. 그냥 기분이지. 조심해서 갔어요. 연휴 잘 보내시고.